안녕하세요. 서대문 소방서 장윤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인명 소생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요, 우리 영아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적용하는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심폐소생술은 생후 한 달부터 12개월까지 아이들에게 적용하는데요. 우리 두 손가락을 가지고 흉부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소아 심폐소생술은요, 1살부터 7살까지 적용하고요. 성인 심폐소생술은 8살부터 노인까지 적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인은 20세 이상이잖아요. 성인 심폐소생술에서의 성인은 8살부터 노인까지 적용하고요. 양손을 쭉 뻗어서 흉부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소아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할까요? 성인과 소아 심폐소생술은 딱 한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은데요. 자, 성인은 흉부 압박을 할 때 두 손을 쭉 뻗어서 하고요. 소아는 여기서 한 손을 뺀 한 손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실 성인 심폐소생술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1살부터 노인까지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인 심폐소생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심장과 폐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심장과 폐를 이용해서 진짜로 살리고 싶은 장기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자, 우리 뇌는요, 산소 없이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뇌는 산소가 없이 4분밖에 버티지 못하고요. 점점 갈수록 뇌가 손상되면서 10분이 지나가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혈액과 혈액 안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골든타임 4분 안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고요. 구급차가 평균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8분입니다. 자, 골든타임 4분과 도착 시간 8분 사이에 우리 빈 시간이 있죠? 이 빈 시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초 목격자의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소생률이 2.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급성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길을 가다가 심정지 환자를 만날 확률보다 우리 집에서 내 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연간 심정지 환자 발생 수가 2020년 기준 32,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꼭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어떤 사람한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가슴 압박을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일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자,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은 우린 정상 호흡보다 빠른 호흡을 얘기할까요? 느린 호흡을 얘기할까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빠른 호흡일 것 같다, 손. 아니다. 나는 느리고 느린 호흡일 것 같다. 손. 네. 정답은 정상 호흡보다 아주 느린
비정상적인 호흡일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호흡을 돌아가시기 직전의 호흡이다라고 해서 임종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바로 뒤에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심정지 초기 증상으로 경련이 보이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날 때 열성 경련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련하는 증상 자체는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련을 하는데 숨을 쉬지 않거나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응급 상황이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경련하는 상황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술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아저씨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좀 가슴이 답답한가 봐요. 자, 순식간에 쓰러지고요. 우리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저씨한테 코 고는 소리도 나고요. 자, 손이 경련하듯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저씨 입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입이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하는 거 보이시나요? 가슴으로는 호흡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임종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만나면 꼭 119에 신고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심정지 환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존의 고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심정지 환자를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심정지 환자 어떻게 알아본다고 했죠?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경련하는데 숨을 쉬지 않을 때. 그럴 때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로? 119로 꼭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발견하신 분께서 빠르게 심폐소생술 해 주셔야 하고, 자,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재세동할 수 있는지 적용하시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전문 소생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후 소생 후 치료까지 잘 받으셔야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고리가 끊어진다면 일상생활로 회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인에 의한 기본 소생술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성인 심폐소생술 첫 번째는요.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지만 주변이 내가 활동할 때 안전한 상황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119 신고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자, 호흡 확인까지 해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 소생술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5년부터는 일반인들은 인공호흡을 배운 적이 없거나 자신이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가슴 압박 소생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네킹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베개나 쿠션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실습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재미난 영상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CPR을 알아볼까? You check the beat. 쓰러진 사람을 발견 즉시 신고해 119 자동심장 충격기 요청하고 노란옷 입은 분들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Yeah right 이제 바로 시작해 무게는 실어 체중을 실어 압박해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5-6cm로 30번 압박해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CPR
CPR 우리 지켜주는 CPR 우리 도와주는 CPR CPR 피할 수 없어 너와야 해 알고 있잖아 초기 자, 여러분 쿠션 다 준비해 오셨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우선 주변의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할 거예요. 자, 주변에 혹시 나에게 위험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치우셔야 되고요. 위험한 환경에 있다면 그 환경을 벗어나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환자를 바르게 눕힌 다음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견갑골 쪽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환자가 혹시 쓰러지면서 목이나 허리를 다쳐서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방향으로 두드리기 위해서 견갑골을 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소리에도 반응하는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의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의식 있나요? 의식 없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겠죠. 이때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선뜻 신고한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달라는 걸요. 한 사람씩 콕콕 집어서 우리 요청할 건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살려서 주황색 옷 입은 여자분, 우리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검정 모자 쓴 남자분께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근처에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하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셔야 돼요. 다시 준비. 시작! 자, 주황색 옷 입은 여자분,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검은색 모자 쓴 남자분께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달라고 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죠? 혼자 있어도요, 119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스피커폰을 통해서 119에 신고할 거고요. 119 신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어디 다시 상관이 불렀어요!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다시 사세요? 빨리 불렀어요! 3번님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른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보물상이에요! 보물상이에요! 빨리요! 보물섬이요? 네! 보물섬이 뭐예요? 여기가 뭐 상가예요? 보물상! 빨리요! 보물섬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보물상이요! 보물상이라고요? 보물상? 빨리요! 예, 알겠어요. 지금 출동하고요. 안에 사람 빨리 나와요! 안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나와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알겠어요. 보물상 출동하고요. 안에 사람 빨리 나와! 여러분, 어떠세요? 신고자도 신고받는 소방관도 서로 답답해하고 있죠? 119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수와 환자의 상태,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 상황실에서 전화 끊겠습니다 할 때까지 먼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119에 꼭 침착하게 신고하기로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9에 신고도 했어요. 자, 그러면 흉부압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도 안 쉬는지 확인할 건데요. 자,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있어 보이게 우리 코 옆에 살짝 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마를 잡고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있어 보이게 코 옆에 손가락을 두고요. 눈으로는 가슴과 배꼽을 보면서 10초 동안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뚫어져라 한번 볼 거예요. 자, 제가 한번 10초 셀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쉬나요? 숨 안 쉬죠? 자, 우리는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기 때문에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작할 겁니다. 자, 흉부 압박을 하기 전에 우리 3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누를 건지, 얼마큼 누를 건지, 또 얼마큼의 속도로 누를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슴 압박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움푹한 지점 하나, 그리고 쭉 배꼽에서 올라오면 명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복장 터져, 복장뼈, 그리고 여기에 반을 나눠서 아래쪽 2분의 1 지점이 바로 압박 지점이다. 그렇지만 칼돌기가 있는 명치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몸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자, 쇄골뼈를 쭉 만지다가요. 가운데 움푹 들어간 데 오른손 하나, 배꼽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딱딱한 부분이 명치예요. 그 명치에 왼손 하나 두시고요. 오른손과 왼손 2분의 1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탁 눌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손을 눌 겁니다. 여기가 바로 복장 터져 복장뼈 2분의 1의 하부 지점입니다. 자,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더 쉽게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손가락을요. 겨드랑이에 한번 딱 껴볼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한번 쭉 와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복장뼈 2분의 2 지점과 비슷한가요? 거기 밑에다가 손을 댈 거고요. 자, 편하신 손 아무 손이나 쭉 뻗고요. 그 위에 손을 깍지 낄 건데요. 손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고 손꿈치로만 누르실 겁니다. 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팔을 한번 펴고 한번 비틀 거고요. 압박 위치에 손을 대고 환자 몸과 내 팔이 90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면 엉덩이를 좀 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엉덩이 들고요. 5cm의 깊이로 압박할 건데요. 자,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누를 거고요. 누른 만큼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누를 건데 제가 숫자를 1부터 30까지 한번 맞춰왔거든요. 분당 100회의 속도로. 자,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같이 박수로 분당 100회의 속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이게 분당 100회의 속도고요. 이 속도로 흉부 압박을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 사람당 최대 2분씩 하시는 거고요. 환자의 리듬이 회복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마네킹의 흉부 압박을 2분 동안 한번 해볼 건데요. 마네킹이 있는 분들은 마네킹에 하시고, 자,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 양팔 쭉 펴고 복장뼈 2분의 1 하부 지점에다가 손을 얹고요. 자, 팔 쭉 편 상태에서 내 팔과 환자 몸이 90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노래 3번 반복될 거고요. 중간에 혹시 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만 샤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래 시작되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 잘 잡으셨죠? 자, 노래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부터 CPR을 내 알아볼까. You check the beat. 쓰러진 사람을 발견 즉시 신고 신고해. 119 119. 자,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자동 심장 추격기 요청하고. 노란 옷 입은 분들
자동 진동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Yeah right 이제 자, 더 바로 세게. 시작해 무게를 실어 더 깊게. 체중을 실어 압박해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자, 포기하시면 안 5cm, 됩니다. 30번 아직 얼마 안 왔어요. 압박해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CPR 우리 지켜주는 CPR 우리 도와주는 CPR 자, 화이팅! 자, 1분 지났어요. 1분. 놓아야 해 알고 있잖아 초기 화이팅! 자, 손이 아프면 손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지금부터 대신 CPR 10초 안에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발견 즉시 신고 쭉 펴세요. 119 보조수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하고 노란 옷 입으신 분 자동 진동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30초 남았어요. 이제 바로 30초. 시작해 무게를 실어 화이팅! 체중을 실어 압박해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5-6cm로 30번 압박 자, 20초, 20초. 좁혀 팔꿈치 좁혀 힘줘 팍팍해 CPR 우리 지켜주는 CPR 자, 10초, 10, 9, 8, 7, 6, 5, 피할 수 없어 4, 놓아야 해 3, 알고 있잖아 2, 초기 1.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다 산발이 됐어요. 자, 2분 동안 흉부 압박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되게 힘들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총 정리하는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만나요.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예동 1004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숨을 쉽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전화기를 환자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다음 바닥에 내려두고 통화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세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주세요. 환자의 옷을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시켜 주세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한쪽 손바닥을 환자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놓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꿇은 채 반쯤 선 자세로 양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겹쳐놓은 양 손바닥으로 환자 가슴을 누르세요.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힘드시죠? 막 교대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네, 흉부 압박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 교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가슴 압박을 교대하실 때는요, 교대할 사람이 있다면 압박 깊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2분마다 교대하시면 되고요. 흉부 압박 30번의 인공호흡 2번 하는 30대 2 5주기로 진행하신다면 5주기 후에 교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교대하시는 분이 내 앞에 있는 게 좋을까요? 내 옆에 있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바로 손을 뗐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앞이라서 앞에서 교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가슴 압박이 시작되고 10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은 아예 안 해도 될까요?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나 우리 영아나 소아 같은 아이들에게는 인공호흡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물에 빠지신 분도요. 우리 호흡이 안 돼서 심정지가 오는 거고요. 영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지 않고서는 보통 호흡으로 인한 심정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할 때는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30대 2 1주기로 5번 진행하시고 교대하시면 되고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우리 아까 호흡 확인할 때 이마를 잡고 고개를 젖혀서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요. 코를 잡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앙 덮을 거예요. 그래서 앙 덮은 상태에서 1초 동안 불 건데요. 자, 이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살리고 싶은 마음에 살아나라 이렇게 불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냥 일상적인 호흡으로 1초 동안 2번 인공호흡 하시면 되고요. 이마 잡고 기도 개방한 상태에서 코를 잡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코 떼고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바로 흉부 압박으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과한기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인공호흡 할 때 곁눈질로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슴 압박하는 동안에 인공호흡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겠죠. 자, 가슴 압박할 때 가슴 뼈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흉곽 전체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공호흡을 해버리면 폐가 펴지려고 하면서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폐소생술 거의 다 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언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일 좋은 경우에요.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됐을 때겠죠. 자, 두 번째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인계했을 때 중단하시면 되고요. 자, 나 혼자 너무 오래 해가지고 더 이상 지쳐서 심폐소생술 할 수 없을 때도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경우에 심폐소생술 중단할 수 있는데요. 병원 밖에서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시반이 보이거나 턱관절을 포함한 관절 2개 이상에서 강직이 보인다면 지도의사 선생님의 의료지도 하에 심폐소생술 유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께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다가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시고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심정지 환자가 맥박과 호흡이 회복됐다고 해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토하거나 혀가 안으로 말려서 기도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옆으로 돌려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성인 심폐소생술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무턱대고 다가가지 말고 우선 환자 주변이 안전한지 안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의식 확인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거 기억하시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꼭 큰 소리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119를 빨리 불러주셔야 되는데 자, 한 사람씩 콕콕 집어서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흉부 압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흡도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마 잡고 쭉 당긴 상태에서 전체 가슴과 배꼽을 보면서 10초 동안 호흡이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 소생술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흉부 압박할 때 우리 어디를 누르라고 했어요? 자, 복장뼈 2분의 1의 하부 지점에다가 누르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손꿈치로 누를 거고요. 편하신 손 아무 손깍지 낀 상태로 팔 쭉 펴고 엉덩이 들어서 내 팔과 환자 몸이 90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깊고 강하고 빠르게 5cm의 깊이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눌러 볼 겁니다. 자, 흉부 압박을 하면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한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시고요. 환자 리듬을 분석했을 때 재세동이 필요하다면 재세동하고 다시 심폐소생술 하시면 되고요. 재세동 필요치 않다고 하면 바로 심폐소생술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나는 의료인도 아니고 심폐소생술 몇 번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알아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그 속에 소방안전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